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헬스케어 스타트업 업계의 창업가, 혁신가, 투자가들을 만나봅니다. 헬스케어 스타트업 인터뷰 그 6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굉장히 오랜만에 찾아뵙는데요. 저는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하고 관련 스타트업 투자 육성하고 있는 최윤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김없이 저와 함께 오늘 인터뷰 도와주실 에임메드의 신재원 대표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에임메드 신재원입니다. 최윤섭 박사님께서 너무 오랜만에 지금 불러주셨어요. 좀 열심히 좀 하시죠. 네, 제가 요즘에 그 해외 출장이랑 또 뭐 행사 큰 거 하나 또 진행하느라고 좀 한 두어 달 쉬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대표님? 저도 지금 회사를 지금 새로 지금 대표이사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신사업들을 이제 구상하고 실제 좀 이렇게 런칭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굉장히 좀 바쁘게 지냈습니다만 그래도 좀 자주 좀 불러주시고 지금 한국의 헬스케어 스타트업이 아무리 뭐 많지 않더라도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띄엄띄엄 하시면 알겠습니다. 이게 보시는 분들이 좀 까먹으시니까 다음 달에는 꼭 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주인공 이제 소개해드려야 될 차례인데요. 저희가 이제 오랜만에 찾아뵙는 만큼 또 거물을 한 명 또 이 거물이죠. 네, 거물이죠. 거물이십니다. 정말로 정말 섭외하기 어려웠고 아마 업계에서 이분을 모르시는 분은 거의 안 계실 텐데요. 또 이렇게 잘 뵙기는 힘든 분이어가지고 소개해드릴게요. 오늘의 주인공은 의료 인공지능 스타트업이죠. 루닛의 공동 창업자이시자 전 대표이시고 그리고 지금은 의장을 맡고 계시는 이 백승욱 의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루닛의 백승욱입니다. 네, 저희가 모시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저 자세하게 소개를 드리겠지만 뭐 하시는 분인지 그리고 루닛이 뭐 하시는 회사인지 간단하게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루닛은 2013년 8월에 설립된 의료 인공지능 회사고요. 이제 설립 당시에는 이제 의료 쪽을 보지는 않았었는데 1년 후에 저희가 피봇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반 의료, 특히 이제 암 진단에 이제 조기 진단 그리고 치료 계획을 세우는 이제 그런 두 가지 영역에서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데 힘쓰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이제 꽤 오래 되셨군요, 그죠? 벌써 이제 5년 넘었죠? 네. 저희가 원래 클디 시절에 뵀던 게 어제 같은데 진짜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예. 이제 벌써 6년 되네요. 네. 저희가 뭐 차근차근 여쭤볼 텐데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대표님 개인에 대한 이제 소위 호구 조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루닛 이야기를 조금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뭐 앞으로 계획이나 뭐 포부 같은 것들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걸로 보통 진행을 합니다. 저희 유튜브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네, 잘 보고 있습니다. 누구 편을 보셨나요? 다 봤죠. 네. 보통 다 봤다 그러면 하나도 안 본 건데. 최다 대표님, 정규 네. 박사님 다 잘 봤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조회수가 1000명을 잘 안 넘기 때문에 부담 없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달라고 그게 애거를 해야 돼요. 그게 마지막에 말씀드리니까 끝까지 안 보셔서 안 누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좀 누르고 좋아요와 구독을 지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저희 의장님 개인에 대한 인터뷰를 좀 먼저 하겠는데요. 그 창업한 이유는 사실 저희가 좀 사실 친분도 좀 있고 언론 지상에도 많이 나오셨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긴 한데. 창업 전 얘기부터 조금 해볼까요? 그 창업하시기 전에는 어떤 분이셨고 어떤 학생이었나요? 일단 저는 창업이랑은 크게 관련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이제 물리 경시를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물리가 재밌어서 그냥 물리를 파야겠다라고 하고 또 이제 운이 좋게 카이스트에 들어갔는데. 물리가 생각보다 이제 너무 이제 대학에서 배우는 좀 깊은 과정을 보니까 이게 좀 실생활이랑은 좀 멀어서 재미가 없어 보여서 이제 전자공학을 선택을 하고 그냥 주어진 트랙을 따라가려고 했던 학생이었는데요. 그렇죠. 전자과로 진학을 하신 거죠? 맞습니다. 스카이스트에서는. 그런데 이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부 01학번인데요. 2002년에 그러니까 입학한 지 이제
1년이 지나고 저랑 같은 학번이셨군요, 저 의장님. 그런 지금 건가요? 알았습니다. 네, 01학번이시군요. 네. 네네 공학번인데 네. 이제 1년 후에 일단 학점이 안 나오기 시작하고요. 네. 이게 제가 이게 좀 스타일이 뭔가 여러 개를 막 동시에 잘 매니지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좀 확 꽂히는 거를 네. 하고 나머지는 잘 안 보이는 그런 타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좋아하는 과목은 잘 나오는데 이제 뭐 워낙 과목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성적도 안 나오고 이제 그렇게 슬럼프에 빠져 있던 차에 무슨 과목을 좋아하시고 무슨 과목을 안 좋아하셨나요? 뭐 프로그래밍 이런 건 재밌었죠. 어. 네. 근데 이제 저는 보통 교양을 좋아했는데. 체육 교양은 과목 또 이런 막 거. 외우는 게 나오면 전 또 별로 안 좋아했었습니다. 네. 물리도 이제 외울 게 별로 없어서 네. 예, 수식 몇 개만 알면 다 유도하는 거잖아요. 네. 뭐 그래서 좋아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좀 이제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 그 알고 지내던 어떤 형님이 그러니까 카이스트 학부생 최초의 스타트업을 만듭니다. 에빅사라는 회사를 에빅사. 만드는데 그 회사에 이제 초기 멤버로 조인을 하게 돼요. 네. 예, 동아리 친분이 있어서 네. 예, 그래서 휴학도 이제 바로 그냥 하고 그게 몇 학년 때 그게 했나요? 2학년 때 예,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휴학을 했었고요. 네. 그걸 쿨하게 허락을 해주셨던 부모님도 참 대단하신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처음 들어보는 그 스타트업인데 에빅사는 뭐 하는 곳이었나요? 에빅사는요 지금은 이제 굉장히 보편화가 됐는데 컴퓨터를 원격 제어하는 기술을 만드는 예, 그런 회사였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집에 있는 컴퓨터에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 치면 이제 화면 보면서 컨트롤하고 그런 서비스를 예, 아이디 패스워드만 치면 그러니까 뭐 요새 뭐 팀뷰어나 뭐 이런 것들 많이 그렇죠. 쓰시잖아요. 근데 2002년에 그걸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아이템도 괜찮았고 뭐 재밌게 회사 생활을 했었는데요. 좀 얻었던 게 이제 창업에 전혀 관련이 없고 생각도 없던 저를 그 경험이 이제 많이 바꿔놨죠. 네. 이게 해볼만 한 거구나. 뭐 재밌구나 이런 것들. 그럼 총 몇 년을 에빅사에 계셨던 건가요? 거의 뭐 한 3년. 그렇게 오래 계셨어요? 네. 계속 휴학을 하시고? 계속 휴학하고요. 그래서 2009년에 졸업을 합니다. 네. 어. 네. 제가 01인데 제가 학부를 5년 다녔으니까 6년 초에 졸업했으니까요. 더 늦게 졸업을 하신 건데. 네. 그래서 자신감을 좀 많이 얻었고 네. 또 재밌구나. 네. 네. 뭔가 정해진 길을 따르는 게 아니라 네. 답이 없잖아요. 우리가 정하는 게 길이 되는 거고. 이제 네. 뭐 실패도 하고 뭐 잘 됐을 땐 또 굉장히 희열을 느끼기도 하고 네. 그 맛을 좀 일찍 봤던 것 같습니다. 그 에빅사는 어떻게 됐나요? 그러면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뭐 닷컴 버블 시기랑도 좀 이제 맞물려 있기도 한데 딱 그때죠. 막판에 네. 투자 유치가 좀 어려워져서 결국엔 청산을 했어요. 그래도 일본 지사는 또 살아남아서 지금도 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당시 일본 지사장이었던 분이 지금은 회사를 넘겨받아서 잘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은 뭘 하나요, 그 회사는? 지금은 이제 데스크탑 네, 그 하지는 기술 않을 것 같고. 관련된 것도 좀 하고요. 네. 그 외에도 뭐 다양한 사업 영역을 좀 넓혀서 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네. 뭐 졸업하시고 이제 대학원을 진학을 하신 건가요? 네, 졸업을 하자마자 갔는데요. 이제 졸업 자체가 오래 걸렸잖아요. 2009년에 19년에 했으니까 2009년에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시기가 어떻게 되냐면 에빅사를 끝내고 병역 특례를 네. 그래서 병역 특례를 하고 이제 군대를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창업 준비를 바로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창업을 하고 싶었을 때 구체적인 아이템이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대신에 어떤 몇 가지 조건들을 좀 만족시켜 나가는 식으로 좀 좁혀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사람이 중요하다. 네, 제일 중요하죠. 네. 그거를 좀 일찍 깨달았고 네. 특히 이제 이거는 좀 저의 실험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제 슈퍼스타들을 모아서 창업을 하잖아요. 이렇게 보통 스타트업들 이제 투자 유치 자료 같은 것들을 보면 뭐 네. 누구는 네. 어디 출신에 뭐 논문을 이렇게 썼고 뭐 근데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길게 봤을 때는 핏 그리고 진정성 네.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실력이나 뭐 이런 것들은 방향 설정이 많이 잘 되고 충분한 자원이나 리소스, 뭐 시간 포함해서요. 그런 게 주어졌을 때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예, 약간 그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네. 물론 그날 검증된 건 아니었지만 네. 그래서 이제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으로 좀 공동 창업자들을
모으기 시작했죠. 일단 혼자 하면 안 된다라는 건 이제 누구나 잘 알고 있었고 네. 그래서 정말 그 중요한 걸 깨달으셨네. 저는 네. 그걸 몰라가지고 혼자 하면 안 된다. 이게 진짜 중요한데 그걸 일찍 경험이 있으셨으니까 깨달으셨던 것 같아요. 한번 해보니까 이게 혼자 할 네.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네, 예, 네.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걸. 예. 이렇게 뭐 깨달았습니다. 딥러닝이나 인공지능으로 해야겠다는 것도 안 정해놓고 하신 건가요, 그러면? 네, 기술 기업을 해야겠다를 제일 처음 정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것도 이제 에빅스라는 네, 회사의 네. 경험 때문인데 뭐 서비스를 잘 만들고 좋은 BM을 만들어서 성공을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일단 그런 걸 잘 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선을 먼저 걷고 그리고 그 당시에 만들었던 제품이 오픈 소스 기반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제품의 사실 핵심이라는 게 그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는 그런 기술이잖아요. 근데 그 기술 자체가 오픈 소스로 누구나 갖다 쓸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좀 시장 트랙션이 있다라는 게 알려지니까 수많은 회사들이 이제 그 같은 오픈 소스를 사용해서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정말 사업이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기술 장벽이라는 게 이런 의미구나라는 거를 좀 깨달았고 그래서 뭘 할지 모르겠으나 되게 어려운 걸 해야겠다.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엄청 어려운 거 해야겠다. 네. 그냥 그렇게 좀 정했고 어려운 거 하려면 대학원을 가야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학원 그러니까 창업을 하시기 위해서 대학원을 네. 가신 거예요? 그렇죠. 그 기술적인 장벽을 만드시기 위해서. 네. 네. 그리고 이제 주제가 뭐 저희가 지금 딥러닝, 뭐 이미지 인식 이렇게 네, 네. 되는데 딥러닝은 사실 제 2009년 이럴 때는 그렇게 핫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미지 인식이라는 거는 제가 2009년 그 무렵에 접하고 요게 좀 미래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보통 대학원 가기 전에 이제 랩들을 좀 탐방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때 전자과에서 좀 실적이 좀 좋은 연구실에 가서 이제 학부생 연구 보조를 했었는데 그 랩이 그 이미지 인식, 컴퓨터 비전을 하는 칩을 설계하는 그런 랩이었어요. 하드웨어 랩이었군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거기 학생이 되면 소프트웨어도 알아야 되고 하드웨어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풀스택으로 뭔가 하는 것 같고 뭐 분야 애플리케이션 자체도 되게 재밌어 보였고 네. 그리고 할 게 많아 보였죠.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그냥 이런 걸 이렇게 뭐 물병이라고 잘 인식을 하는데 뭐 좀만 틀면 인식 못 한다거나 그 당시에는 좀 수준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할 것도 많아 보였고 네. 여러 가지 팩터들이 맞아 떨어져서 이제 그 분야를 정했죠. 그러니까 팀원 이제 그 사람이 중요하다. 팀원 혹은 공동 창업자를 구하시는 걸 되게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찾았어요? 뭘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게 경험 기반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신뢰라는 건 뭐 같이 부대껴 봐야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냥 뭐 이력서 본다고 신뢰를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네.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연구실에 있던 분들이나 뭐 그 말씀하신 동아리 뭐 이런 분들 네네. 그래서 동아리랑 연구실인데 사실 저는 연구실 가기 전에 네. 창업 멤버를 모았고 그 전에 제가 가졌던 경험은 뭐 같이 이제 회사를 했던 분들 혹은 동아리였어요. 근데 이제 과랑은 좀 이미 휴학을 함으로써 이제 좀 멀어졌고 네, 동아리 활동을 그래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동아리가 힙합 네. 동아리. 힙합 동아리요? 그러시죠. 네. 힙합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매칭이야 갑자기. 지금은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그 루닛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이신데 처음에 클디라고 하면 그 힙합 모자 쓰시고 네. 그 되게 이런 후드 입고. 후드 입으시고 이런 이미지였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그때랑 지금 사실 매칭이 잘 안 되는데 힙합과 딥러닝의 관계는 뭔가요? 별 관계 없죠. 네. 딥러닝과는 관계 없는데 좀 개인적으로는 스타트업이랑은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아무래도 힙합이라는 게 힙합의 정신이라는 게 자유로움이잖아요. 뭐에게 구속되지 않고 자유로움인데 이게 사실은 스타트업이란 거는 제가 봤을 때 좀 발상을 자유롭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틀에 갇히지 않고. 뭐 그런 면에서는 동아리 활동이 좀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진짜 안 믿긴 해요. 힙합 동아리 하셨다는. 그럼 랩도 직접 하시는 거예요? 랩은 거의 안 했고요. 저는 그 믹싱 같은 거 하시지 DJ 않았어요? 쪽이었어요. 그래서 DJ 쪽으로. 비트 만들고 녹음하고 믹서 잡고 다른 공동 창업자는 이제 무대에 섰고요.
사실 제가 이 유튜브 우리 준비를 처음에 할 때 이거 마이크는 뭐 써야 되지 뭐 이런 장비 고민 같은 걸 되게 많이 했는데 페북에 몇 번 올리니까 그때 한번 메시지 주셔가지고 믹서는 이게 좋고 마이크는 이 정도면 괜찮아. 그때 그 말씀을 사실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여기 이 스튜디오로 왔지만 동아리하고 연구실에서 예, 그래서 이제 연구실 가기 전에 이제 팀을 모으다 보니까 같은 동아리에서 같이 공연 준비하면서 이제 고생을 한 경험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굉장히 성실하고 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힘들 때 인간성들이 나오죠, 보면. 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같이 할 수 있겠다. 얼마나 책임감이 있는가, 뭐 이런 걸 알 수 있죠,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뭐 같이 수업 듣고 같이 축제하고 이러면서 이제 원래 친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팀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럼 총 몇 명을 그때 모으신 건가요? 뭐 4명부터 시작해서 이제 6명까지 늘었고요. 맨 마지막에 이제 조인하신 분이 비즈니스 쪽. 저희 코파운더라고 부르는 분이 한 4명이라고 보면 되나요, 그러면? 6명. 6명. 법인 설립 전에 6명. 법인 설립 전에 또 사실 기간이 엄청 깁니다. 그러니까 모인 게 2009년 이때였고 법인 설립이 2013년이잖아요. 4년 지네요. 그러니까 저희 플랜이 이랬어요. 이게 한국에서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 별로 없는 좀 희한한 모델인데 이게 잘하는 사람을 모은 게 아니라 뭔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근데 전문성이 없는 거죠. 저 포함해서. 저도 그냥 이미지 인식이라는 분야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공부를 해본 적은 없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우리 한 5년 뒤를 보고 대학원에 가서 열심히 하면 보통 졸업하시는 선배들을 보면 탑티어 논문을 하나씩은 쓰고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 분야가 좁을지언정 세계 최고의 뭔가를 한 번은 찍어보고 졸업을 하니까 그럼 우리가 5년 정도 투자하면 그래도 각자의 분야에서는 뭐 그래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뭔가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럼 그때 창업을 하자. 그런 어떤 기획 창업 같은. 되게 특이한데요. 그렇죠.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죠, 이런 경우. 그러면 그 힙합 동아리 그분들이 나중에 작업을 하자고 어떤 그 공감대를 형성해놓고 그걸 위해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대학원을 이미지 인식 쪽으로 가서 다 같이 박사를 따고 다시 이제 그 모이신 건가요, 그러면? 그런데 뭐 학교가 같았기 때문에 뭐 헤어졌다 모였다기보다는 매일 같이 모였고요. 매일 같이 이제 교수님 퇴근하시면 이제 저희 별도의 또 아지트 같은데 모여서 저희만의 프로젝트 같은 것들 하고 뭐 학부생이니까 뭐 논문을 읽는 법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랩에 들어가서 논문을 읽는 법을 배우면 바로 우리 또 프로젝트에 관련된 논문 그걸로 찾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핑퐁 하면서 교수님도 아셨나요? 그럼 그런 일이 나중에는 이제 고백을 했죠. 근데 처음에는 좀 몰래 비밀로. 근데 지금은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걸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사실 지금은 카이스트가 뭐 카이스트 포함해서 전국 이제 대학교들이 창업 지원을 좀 잘 해주는 편인데 그때만 해도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카이스트 원규를 보면 국비장학생은 창업을 못하게 돼 있는. 그렇나요? 과외 활동은 안 된다. 지금은 바뀌었고요. 지금은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안 그래서 저희도 이제 다른 공동 창업자가 명의로 먼저 회사를 설립을 하고 제가 졸업한 이후에 대표이사 교체하고 그러니까 이런 좀 불필요한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게 참 신기하네. 거의 뭐 이화여대 학생은 재학 중에 결혼 못한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 게 있나요, 이대에? 있었대요, 예전에. 예전에 있었대요. 또 대학원 때 보면 사실은 그러니까 대학원 월급 받으면서 연구실의 어떤 뭐 리소스를 활용하게 되면 뭐 직무 발명에 또 걸리기도 하잖아요. 지대권 같은 것들이. 그런 문제는 없었어요? 다행히 이제 저희 랩은 회로 랩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또 주제가 완전 칩 쪽으로 좀 잡혀가지고 주제가 겹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의료 쪽을 하다 보니까 또 주제가 또 안 겹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된 이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이제 2013년도에 그 이제 도원 결의하신 그분들이 박사를 하시면서 이제 하시게 된 건가요, 그러면 그 타이밍에? 근데 또 이제 시점의 차이들이 있어서. 졸업을 또
이렇게 또 한- 네, 일단 어떤 분을 찍하고 저랑 또 그러니까. 공동 창업한 또 이정인 이사 같은 분은 네. 이제 좀 먼저 이제 사회에 나올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엔 둘이 이제 카페 전전하면서 네, 그렇게 그냥 커피숍이 사무실이었죠. 네. 예, 그렇게 일을 했고 그래서 서울 대전 이렇게 이원화돼서 네. 운영되던 시절이 있었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뭐 어떤 분이 휴학을 해서 올라오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제 졸업을 준비를 하시면서 교수님이랑 얘기가 잘 돼서 네. 이제 뭐 주기적으로 랩만 가면 이제 진행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잘 정리가 돼서 이렇게 서울로 또 조인하신 분도 있고 네. 그래서 지금은 다 전원이 서울에 올라와서 네. 일을 하고 계시고 이제 다 졸업도 하시고 네. 근데 그 당시는 보니까 클디라는 이름이었는데 클디가 무슨 뜻인가요? 클리가요. 약간 클론 뭐 이런 뜻 아닌가요? 앞으로 클 거다 이런 거. 예,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아닌가요? 원래는 클라우드 디자이너스라는 그 클라우드 디자이너스. 긴 이름이었어요. 네. 클라우드 디자이너스. 네, 그 두 개를 합친 건데 네. 일단 개인적으로 디자인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네. 그 약간 뭐 시각적인 것도 있지만 그냥 네. 설계라는 뜻이잖아요. 음악도 하시고 디자인도 하시고 되게 이게 예술적인 감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아, 그래서 클라우드 디자이너스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너무 이제 긴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보통 클디. 한국말로 이렇게 너무 길면 이렇게 초성만 따서 부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희도 클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에이 그냥 너무 기니까 클디라고 하자라고 어. 하고 스펠링을 이제 CLDI라고 어. 정했는데 그걸 결국엔 루닛으로 바꾸게 됐죠. 네. 그 이유가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어. 일단 첫 번째는 뭐 사업 자체가 바뀌니까 네. 이제 저 클디란 이름으로 알려져 있던 그런 레거시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도 이제 회사 이름을 검색했을 때 이게 의료 관련 컨텐츠만 떠야 되는데 거기 패션도 섞여 있고 막 이러면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좀 이름을 좀 찾았던 것도 있고 또 그 CLDI라는 그 스펠링이 CLDI. 네. 네. 이게 좀 어색하죠. CLD가 다 자음이잖아요. 네. 네네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클디라고 절대 안 읽더라고요. 뭐라고 읽어? 그냥 CLDI라고 읽어요. 아 CLD야. 아. 그래서 이거는 영어적으로 봐도 좋은 이름이 아니다. 네. 클디가 그러니까 콩글리시네요. 그러니까. 콩글리시였죠. 네. 그럼 루닛은 무슨 뜻인가요, 그러면? 루닛은 RUNIT죠. LU. LUNIT죠. 예. 그래서 러닝 유닛을 줄인 말이에요. 러닝 유닛. 네. 네. 딥러닝이 러닝이신 것 같고. 네, 유닛은 뭐 그냥 유닛이죠. 유닛이고, 네. 저는 약간 그 떠올렸던 게 루닛이 처음 그 떠올렸던 게 약간 달. 루나. 루나 네. 그걸 좀 떠올렸었거든요. 그런 관련이 없나요? 네, 전혀. 근데 그렇게 들으시는 분들은 있어요. 특히 이제 외국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다라고 예. 이제 브랜드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얘기해 왜냐면 주시긴 루닛 했는데 이 이름이 약간 뭐랄까 우주 뭐 스페이스 이런 게 좀 생각이 나거든요. 좀 이렇게 연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그런 관련 이름인 것 같았는데 그러면은 그냥 러닝 유닛. 러닝 유닛. 네. 그 이름은 어떻게 지으신 거예요? 돈 주고 일단 지으신 거예요? 공모전으로. 네. 사실 제가 지은 건 아니고요. 네. 지금은 이제 서울과기대 교수로 가 계신 황상은 박사님이 낸 아이디어로. 네. 그러니까 회사 컨셉 자체가 아까도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전문 업체가 아니고 내부 사내 공모예요. 네. 그래서 회사의 캐릭터를 좀 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요. 네. 그 회사가 전문가가 모여서 그냥 잘하는 사람이 모여서 잘하는 게 아니라 좋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해서 성장하면서 배우면서 커가 뭐 예를 들면 뭐 지식이 없다가도 생기고 뭐 한국에서 글로벌로 뭐 이제 여러 가지 성장을 담은 게 우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러닝 유닛들이다 우리는 뭐 그런 의미를 담았죠. 네.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클디 시절에는 저 패션 쪽으로 원래 하셨잖아요. 네. 패션을 어떻게 결정하신 거고 또 왜 의료 쪽으로 피보팅을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 아까 제가 이제 쭉쭉쭉 그 좁혀 나가는 과정을 들어보시면 일반적인 그 사업 계획의 정석을 완전 거꾸로 하고 있어요. 고객의 문제 정의 뭐 이런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뭔가 어려운 걸 해야겠다, 뭐 기술, 뭐 그런 걸 그러니까 솔루션을 먼저 정하고 그거에 맞는 문제를 찾고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깊은 고민을 하고 정했던 아이템은 아니에요.
이제 그 당시에 투자를 하셨던 KQ 벤처스 네. 좀 죄송하지만 그렇게 깊은 고민을 하고 했던 건 아니고 기술 네. 자체에 네. 좀 더 비중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들고 이제 제품을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조사를 하고 막 이게 완전 거꾸로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술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기술이 이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은 거죠. 네. 저만 해도 옷을 살 때 뭔가 정확히 뭘 인식해준다고 해서 제 패션 라이프가 바뀔 것 같지 않았거든요. 저 스스로도. 그때는 솔루션이 뭐였나요, 정확히? 그 사진 찍으면 비슷한 옷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찾아주는 거였어요. 네. 아이디어 자체는 괜찮은 것 같은데. 옷 검색을 더 쉽게 해주는 인공지능. 네. 근데 또 마침 또 이제 저희 와이프가 그 레슨 선생님이세요. 네. 그래가지고 여대생 제자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그분들 대상으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기술이 패션 라이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사는 데는 이제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고 네. 그게 정확하게 뭘 찾아주는 거는 정말 극소수였고 뭐 그게 기분에 따라서 뭐꽃 많이 싸서 네.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죠. 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정확한 인공지능을 만들들 그런 산업 자체를 이렇게 확 바꿀 큰 임팩트를 주지 못하겠구나. 네. 라는 좀 재밌는 장난감 정도는 됐겠죠. 음. 근데 큰 비즈니스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때 좀 하고 바꾸게 됐어요. 그 다음에 그 의료로 바꾸시게 된 이유는 어떤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후보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일단 좌절의 시간들이 있었고요. 네. 제품을 들고 이제 여대생분들 인터뷰를 따고 좌절 한번 하고 네. 또 나름 인공지능 회사다 보니까 이제 국가 지원금을 받아서 뭐 실리콘밸리의 엔젤 투자자들 앞에서 발표도 해보고 근데 피드백도 없고 그러니까 그것도 좌절하고 패션은 네. 그리고 뭐 이베이, 야후 뭐 그 당시에 큰 실리콘밸리 회사들의 또 패션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또 미팅도 했는데 뭐 재밌긴 듣는데 뭐 이건 그냥 우리한테 뻔이고 결국에는 이걸 우리가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냐 이런 걸 네. 물어보는데 그게 네. 답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패션 빼고 딴 걸 알아보자. 패션은 아니다. 적어도 누군가 다른 사람은 패션을 잘해서 성공시킬 수 있겠지만 우리는 패션 인공지능을 해서 성공시킬 수 있는 DNA가 아닌 것 같다 라는 결론을 먼저 내렸고요. 그 다음에는 뭐 광고, 뭐 시멘틱한 광고를 띄워주는 그러니까 컨텍스트 네. 어웨어 광고라든지 뭐 당일 주식 이런 것도 받고 네. 금융, 뭐 의료 쪽은 오히려 좀 나중에 발견했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고 그때 엄청 막 논쟁도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다가 그 실리콘밸리에서 만났던 어떤 한 엔젤 투자자분이 그냥 그 이벤트 끝나고 집에 가시다가 너네 기술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돈이 될지 모르겠다. 너네 의료 영상 인공지능 한번 해보지 않을래? 를 휙 던지고 집에 가셨어요. 네. 선문답같이. 네. 선문답같이. 그게 아직도 저는 되게 좀 마법과 같은 순간인데 그분은 아직 연락하시나요 혹시? 사실 이름도 기억 안 나요. 꼭 다시 만나고 싶은데 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 당시에 한창 지금 이 사업 방향이 맞는 거냐 이제 이런 논의를 하고 있었을 때니까 이제 이런 논의를 하던 중에 근데 의료 영상이라는 분야를 좀 봐야겠다라고 해서 또 완전 밑바닥부터 본 거죠. 뭐 저희 창업팀 중에 뭐 의사는커녕 의공학도 하신 분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짜 전 직원이 전혀 백그라운드 없는 상태에서 네. 의료 영상, 인공지능 그 키워드만 들고 뭐 지인 인터뷰도 하고 논문도 검색해서 보고 뭐 서점 가서 교과서도 사서 보고 그러면서 이런 바닥이구나 이제 그런 걸 이제 보아가면서 이거다라는 확신이 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용감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게 의료로 뛰어들기.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용감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게 뭐 스타트업의 특권이죠. 뭐. 네. 대기업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사실 제가 나중에 여쭤보려고 했던 질문이긴 한데 만약에 지금 그때로 돌아가신다면 의료 분야를 또 하셨을까요? 네, 네. 할 것 같아요. 네. 왜요? 그러니까 힘든 거를 이제 나중에 깨닫고는 있는데 네. 할 만한 것 같아요. 네. 저희 DHP에서 뭐 오피스 아워드 이렇게 오시면 항상 이제 의료나 헬스케어 분야를 창업하는 걸 말리려고 많이 하거든요. 이게 돈 벌기 힘들고 얼마나 힘든지 저희가 잘 알기 때문에. 네. 근데 또 하시겠다니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네. 얘기해 주는 거고 네. 사실은 도전해볼 만한 가치는 정말 그쵸, 가치는 있죠. 있죠. 정말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해볼 만한 일이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배 회장님이 느끼시는 걸 저도 똑같이 느끼거든요. 저는 처음부터 이게 의료가 되게 중요하다고, 뭐 저는 뭐 그쪽 출신이니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시작을 했던 건데 어찌됐건 뭐 힘들긴 하지만 도전할 만한 가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쯤 진짜 인생을 걸고 한번 해볼 만한 분야가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동의하시죠? 네, 네. 의료 사실 뭐 이 분야 일을 하다 보면 의료나 헬스케어만큼 되게 뭐라 그럴까 목적이 숭고한 분야가 없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결국에 이제 뭐 사람 목숨 살리고 건강을 더 증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식은 다르긴 하지만 목적들은 다 비슷비슷한 거니까요. 그게 인공지능이든 뭐 의사 선생님들이 진료를 하시든 뭐 신약 개발을 하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의장님 말씀하신 그 실패담에서 굉장히 좀 배울 점이 많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적인 접근,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디지털을 너무 강조한 뭐 이런 어떤 약간 느낌인데 그 기술 결국은 이제 우리가 사업이라는 건 결국 언맨 니즈를 충족시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밸류에서 소비자들이 돈을 지불해야 밸류가 생기는 건데 사실은 그 첫 단추가 사실은 이제 언맨 니즈를 찾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저도 이제 스타트업 창업자들이나 이런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이게 약간 귀납적인 접근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이제 아래부터 위로 올라가는 이런 접근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뭐 저도 실패를 겪었고 의장님도 그런 실패를 통해서 아마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좀 배우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저는 또 인상 깊었던 게 그 사람 먼저 하신 거. 네. 결국에 피보팅을 잘 하신 것도 그 멤버들의 어떤 믿음이든 그게 다 있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시행착오 끝에 잘 피보팅을 하신 것 같은데 예전에 저 대학생 때였나 읽었던 그 당시 되게 유명했던 그 경영책이 굿 그레이트라고 있거든요. 그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 네, 들어봤어요. 그 책 보면 제 기억에 첫 번째 나오는 게 아마 사람 먼저 뭐 할지는 그 다음이라고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뭐 휴렛패커드 이런 기업들 보면 일단 좋은 사람들 다 모아 놓으면 걔들이 뭘 할지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결정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들 알지만 그거를 실제로 그렇게 하기는 되게 힘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어떻게 팀원들 뽑았나는 걸 여쭤본 이유도 최근에 보면 이제 저희는 뭐 초기 창업자들 많이 보니까 아이디어 되게 좋은 게 있고 지금 이제 한두 명 있는데 팀원들을 어디 가서 어떻게 찾아야 돼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게 사실 모든 초기 창업자들의 고민이기도 한 것 같으니까 뭐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렇게 동아리에서 시작하시는 것도 대학생들은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네, 주변에서 찾는 게 제일 좋은 거지 않으신가요? 아 그럼요. 잘 아시는 분들 이력서 말씀하시듯이 이력서 보면 이게 어떤 사람인지 알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러면 일단 눈릿 얘기를 조금 더 이제 해볼까요?